월지 글자에 따라서 격 이름이 정해집니다. 월지가 비견겁제이면 걸록격, 겁제격, 양간일 때는 양인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 걸록격이나 겁제격으로 부르는 음간의 비견겁제 격들은 원국에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격 자체가 성격이 됐다, 기본 점수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간이 양인이어서 양인격을 형성하는 팔자는 정관보다는 편관으로 양인을 합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격이 성격이 되죠. 그런 후에 인수의 소통이 있어주면 책에 나오는 성격된 팔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 명조는 다 양인격인데요. 성격된 팔자와 단순하게 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글자를 가진 분의 차이점을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두 명조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들입니다. 여름에는 뭐니 해도 뜨겁기 때문에 비라는 존재가 있어줘야 되는데요. 팔자 입장에서는 임이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양인격이기 때문에 편관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두 명조는 월에서 병임충으로 인해 가지고 임수편관이 흔들리는데 다행히 연지가 신자로 세력이 강해서 연과 월이 서로 세력이 비등비등하므로 물러서지 않아서 이 둘 다 운따라 시소는 타지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이나 자가 아니고 이 자리에 인호술 이런 글자들이 포진해 있으면 임수가 충으로 인해 가지고 날아가 버리죠. 이때는 드러난 편관이 무의해지기 때문에 성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겁재를 깔고 양인 겁재를 깔고 있는데 관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관 하나만 놔두고 이 강한 목기를 상관으로 설계시키기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렇게 편관이 드러나서 양인과 합살이 된 이 두 팔자는요, 집이 어떤 집인고 하면 이분은 부산에서 큰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집 자제이고 그냥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중소기업 재벌 2세쯤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가 서울에 굉장히 높으신 고위 공무원이십니다. 그 말은 월가는 아빠 자리, 월지는 엄마 자리인데 이 연과 월의 세력이 비등비등해서 상신이 되는 편관들이 다치지 않아서 내가 좋은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서 집안의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양인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험악한 글자라서 재관 다 분탈한다는 뜻이죠. 격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흥망성쇠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 반드시 금전적으로 애로를 겪어야 되는데 이 두 집은 관이 잘 살아 있어서 집안의 혜택을 잘 받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인을 제해주는 편관이 없어서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성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주변에 보는 레파토리 있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조금 잘 안 돼서 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하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명조가 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세 명 다 월지 양인을 깔았으니까 성격이 되기는 해도 뭔가 하나씩 뿌옇고 분탈하는 과정은 살아가면서 한 번씩 들어오는데 위에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여자지요. 관이라는 글자가 대문 밖에 있는데 월지 오화가 좌우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남편 관을 이 좌우충을 뚫고 신자합으로 끌어당겨야 되지요. 남편을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온 남편을 내가 끝까지 잘 유지 건사할 수 있나? 그러면 인생이 조금 불공평하겠죠. 이 두 명조는 내 일지가 시지인과 항상 충하고 있어서 죽는 날까지 남편에 대한 애로는 늘 갖고 가는 팔자입니다. 이분이 계묘대운에 30대운이에요. 이 무렵 갑신년에 결혼을 하는데 그전에도 연애사가 무궁무진 불안했겠죠. 굉장히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잣집에서 시집을 갈 때는 보통은 뭐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지요. 근데 이분도 그런 집에 시집을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임자라는 관이 그냥 우뚝 가녀지동으로 서 있기만 하지 생을 받거나 소통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집이 좋은 집안 부잣집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언정 이 사람이 오리지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직업의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약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갑신년에 집만 부자인 자제분과 결혼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요. 돈 많은 백수가 원래 모든 사람들 로망이니까요. 자,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인신충이라 가지고 한 해 한 해 세운마다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결국 임진년 겨울에 이때가 40인가? 임진 계사년쯤 41에 결국 남편분과 정리를 하고 인신충이지요. 나는 이 땅이 정말 싫어 하고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서도 금전적으로는 불편한 게 없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격이 완성되기도 했지만 이 시상의 편제경이 충위에 있어도 일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신데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결혼하래요.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매년 찾아와서 이 아가씨와 결혼해도 될까요? 맨날 묻는데 여자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보시면 연에 있는 이 신이라는 재성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신충으로 안방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죠. 게다가 월과 일이 인호합으로 화기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훗날 좌표법상 이 병신합으로 물고 있는 이 신금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팔자 원국상 이 신금이 합으로 훗날 끌고 들어올 것 같지만 인호합 인묘 목국에 이 신금이 자꾸 녹아내립니다. 따라서 나는 좋은 집안의 좋은 자제로 재산을 조금 물려받는 그런 분인데 일평생 여자 농사가 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대운이 기유대운 끝자락인데 조금 있으면 경술대운으로 진입합니다. 올해 갑진년에 기유대운의 갑진년이라서 이 대세운 합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사람을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만나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 진이라는 글자가 내 원국의 신과 합을 하고 대운에서 유가 따라와서 금기를 조금 보강해 주지요. 그래서 사람은 만나는데 안방으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뭐 짜잘하게 이유가 자꾸 걸리고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연애를 하는 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삶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드신 분. 그런데 갑진 14년 연애는 할 수 있는데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해가 병호정민년이지요. 올해 내년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병호정민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병호정민년이 경대운 시작점입니다. 결국 술이라는 글자가 인호술 화국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탄 경금이니까 이때 결혼을 하면 결혼한 초장부터 처와 갈등사가 바로 불거지겠지요. 게다가 술이라는 글자가 이런 식으로 삼합을 만들어서 대운이 들어오면 대운 초반부터 재분탈의 요소가 강해집니다. 고위공무원이어서 빨리 결혼하라 했어요. 걔도 하고 나면 아버지 얼굴에 조금 먹칠하는 소지가 생길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밑에 분은 양인이라는 글자를 제어를 못 해줬기 때문에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이분 지나왔던 대운이 이런 모습인데요. 이분 팔자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목기만 강하고 여기 시에 정화 하나 겨우 숨통을 틔워놓고 있습니다. 이 팔자는요, 그러면 용신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분은
강한 목이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제가 반갑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목을 다 키우려면 하늘에서 비도 부실부실 내려줘야 할 겁니다. 자, 근데 강한 목을 설기시켜주는 화도 중요하긴 합니다. 원래 양인격에 상관을 쓰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래도 너무 강한 목을 설기시켜주는 숨통이라 가지고 이분한테는 저 정화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대운에서 어린 시절 임자 대운이 들어옵니다. 임자라는 대운은 강한 비가 내려가지고 사주 원국에 많은 목들을 다 내가 키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팔자 원국에 원래 다자무자법이기도 하지요. 어떤 한 오행이 너무 강하면 없는 오행을 당겨 쓰는 거. 목화 기운을 이분이 억지로 쓰니까 팔자에 없는 금 기운을 당겨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월지 걸록이나 양인은 나라에 희생 봉사한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임자대운 초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냥 공무원 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재물농사가 됩니까? 이 축이라는 글자가 많은 나무들을 키우기에 너무 비좁고 좋은 양토가 아니지요. 일생 돈에 관한 걱정은 해야 되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여기 정화상관이 하나 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한 팔자가 상관을 볼 때는 주색 잡기 심취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한 번씩 상관적인 모습을 쓰시는 분입니다. 결혼은 어땠을까요? 결혼하기 당연히 힘들지요. 재라는 글자가 안방으로 들어오기 힘든데 그런데 대운에서 해라는 글자가 따라 들어오면서 월과 일을 삼합육합합니다. 결국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이때까지 결혼을 못했는데요. 이 만들어지는 합이 전부 다 다시 비겁을 생산해냈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흉이 아니죠. 나는 초혼인데 재혼인 분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술대운, 신해대운 이때 물려받은 재산을 한번 크게 파재하는 모습이 따라오고 뒷날 임자대운부터 한번 다시 길을 펴고 잘 살아볼 근원이 만들어지는 팔자고 이분은 직장 생활 해서도 그렇지만 재를 분탈하는 양인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별이 원국에 없어가지고 일생 금전적으로 조금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팔자입니다.